자, 별표 쳐놨습니다. 우리 척추장애. 척추장애 왜 별표입니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척추? 우리 척추는 신체의 기둥. 척추가 곧아야지 그죠? 잘 걸을 수 있고 그렇죠? 일상생활 하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척추? 척추 문제 생긴 분들 여기 지금 몇 분 계십니까? 지금 100분 중에 척추 좋으신 분 제가 봤을 때 절반도 안 됩니다. 70명 정도는 척추 안 주고 다 치료받고 그러실 겁니다. 건강하신 분은 한 30명도 안 될 거예요. 이 직립보행하는 인간들은 척추가 필연적으로 퇴행이 됩니다. 척추가. 통증이 생겨. 왜? 앉아 있거나 서 있어도 이 척추 디스크가 이렇게 압박이 돼 있거든요. 직립보행 두 발로 보행하니까. 그래서 척추가 다 안 좋습니다. 운동을 통하지 않고서는 척추가 유지가 안 돼요. 나이 들면서. 퇴행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척추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자, 또 신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 또 뭐 있습니까? 우리 손해사정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또 하나 있어요. 또 보상권이 많아. 말이 빌린 보상권이 많아. 비슷합니다. 보상권이 많죠. 보상권이 많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척추는요. 척추 지금 골절된 영상인데 척추는요. 장애율이 높아요. 장애율이 높으면 뭐죠? 보상을 많이 받는다. 보상을 많이 받고 보험사에서 잘 준다. 다른 장애보다 잘 준다. 사건도 많고 보상도 잘 주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설계사님들도 좋아해야 됩니다. 좋아해야 되고 우리 척추 보면 척추 아까 우리 사고 나셔서 그 수술하셨다는 분은 이렇게 이게 고정술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퓨전이라고 하는데 이 금속이 들어가서 척추 분절을 고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왜? 척추뼈가 여기 보시면 척추뼈가 원래 이쁘게 네모나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떻죠? 척추뼈가 이렇게 네모내야 되는데 이쁘게 네모내야 되는데 요거 어떻죠? 위에 골절된 뼈거든요. 여기 골절된 뼈인데 뼈 보면 이렇게 해서 자 요만큼이 지금 여기 색칠한 부분 요만큼이 골절되면서 찌그러진 겁니다. 원래 이렇게 네모내야 되는데 지금 요만큼이 여기 찌그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척추뼈가 골절되면서 뒤에 이제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정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척추가 이렇게 망곡이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죠? 척추 뒤에는 뭐가 흐르죠? 신경이 흐르죠. 신경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죠? 이 골절된 뼈의 부하를 줄이고 척추의 신경 쪽에 부담이 안 되도록 이게 불안하니까 얘가 신경 손상이 올 수 있잖아요. 뼈가 밀리거나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척추를 고정을 해서 이 부하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척추 통증이 있었던 분도 이런 수술하면 좀 감소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사고 전에는 통증이 있었는데 오히려 수술하고 좋아질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분은 어떻죠? 이분은 척추뼈가 여기 보시면 살짝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살짝 들어갔는데 여기 척추뼈가 보시면 좌측이 골절되고 크고 우측은 어째요? 골절되고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많이 주저앉죠. 척추뼈가 압박이 됐는데 척추뼈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저앉았죠. 자, 이렇게 해서 많이 주저앉은 거는 우리가 변형장애, 기형장애라고 하고 이렇게 수술한 거는 운동장애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이전 생명보험에서는 우리가 3급, 4급, 5급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상해보험에서는 4가지, 통합에서는 무려 D스급까지 포함해서 9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 기준이. 이것만 봐도 어디가 좋죠? 기준이 여러 개 세부로 나온 거. 2005년 이후 약관이 분명히 좋습니다. 그리고 18년 이후에서는 장애율은 동일한데 내용이 뭐가 바뀌었냐면 2018년 이후는 이 압박의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압박이 됐는지 그거에 따라서 장애율이 새롭게 신설이 됐어요. 그걸 제가 여기 못 넣어놨네요. 보니까 넣어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척추 장애는 쉽게 얘기해서 척추에 골절이 돼서 수술을 해도 장애가 인정되고요. 수술을 안 해도 장애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심한 거는 이제 제일 심한 건 이제 수술하신 분들이고 수술 안 하신 분도 이 압박률이나 척추의 망곡의 변형에 따라서 우리가 최소 15%부터 30%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이 생명보험에서는요. 생명보험에서는 척추 장애가 인정받기가 상해보험이나 통합보험보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내용이 조금 더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5급 장애는 척추의 경도의 기형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경도의 운동장애라고 돼 있는데 이게 판단이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경도의 운동장애는 건 우리 척추의 움직임이거든요. 굽었다 폈다 하는 움직임 그런 걸로 판단한다는 건데 너무 분쟁이 많은 거예요. 내가 움직여서 장애를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척추를. 그래서 그런 게 분쟁이 너무 많아서 약관이 바뀐 거고 지금은 결국에는 생명보험처럼 움직여서 하는 ROM 관절 과동 범위 척추의 움직임의 장애는 없어졌습니다. 통합보험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 수술한 경우랑 수술하지 않은 경우 기형 각도나 아니면 압박률 이 2가지 그리고 이제 수술한 경우에는 유압의 개수 척추가 우리 아까 보셨지만 이런 유압수
유압술이죠. 이 유압술을 했는데 이렇게 한 마디, 두 마디 유압술 하신 분들은 30% 장애. 만약에 이렇게 한 마디 유압술 하신 분들은 약간의 운동 장애에서 10%. 만약에 여기서 한 마디를 더했다. 척추 분절. 하나의 척추 분절. 4개의 척추뼈, 지금은 3개의 척추뼈인데 4개의 척추뼈를 고정을 한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장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척추뼈 4개 유압하면은 40%, 3개 유압하면 30%, 1개만 유압하면 이제 10%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라서. 그리고 척추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만 없으면 감액을 거의 안 하고 한시장에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굉장히 크거든요. 다른 장애, 사지관절 장애들은 한시장애를 적용하려고 해서 실제로 보험금 청구는 1,000만 원이 돼도 실제로 지급률은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척추에서는 아직까지 한시장애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보상 금액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애 판단이 중요합니다. 의사마다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기 때문에 꼭 전문가한테 검토를 받고 우리 후유장애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 보시면 4개 고정시 최대 40%입니다. 골다공증 있으면 감액하고요. 또 뭐 있죠? 감액하는 사유는 골다공증, 그리고 후종인대 골화증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감액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질병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병들이 있으면 척추는 감액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 거 있을 때만. 근데 보통 60대 이전에는 뭐 골다공증 남성분들은 거의 없고요. 여성분들도 60대 이전에는 많이 없는 편, 60 넘어가면 여성분들은 골다공증이 많이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분은 이제 실제 사례인데 2005년 4월에 사고가 나셨고 6개월 뒤 척추 골절은 이제 6개월 뒤에 판단을 받는데, 다른 장애들도 대체적으로 6개월입니다. 6개월 정도 뒤에 장애를 받는데 압박률이 어떻죠? 압박률이 43%, 후만 변형이 이제 만곡의 변형이 21도, 15도 기준으로, 이 변형이 15도 기준으로 30%냐, 아니면 15도가 각도가 안 되면 15%냐. 딱 좋죠. 외우기 좋죠. 15도 기준, 15도 이상은 30% 장애, 15도 미만은 15% 장애입니다. 그리고 압박률은 아마 40% 기준 30% 장애, 40% 미만은 이제 15% 장애, 그리고 이제 60% 이상이면 또 50% 장애가 있어요. 척추는 압박률이 60%가 되면 50%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디 장애에 해당되죠? 우리 후만 변형 21도에 60, 40, 압박률 43%면 생명보험 기준에서도 30%. 근데 이제 상해보험이 좀 불리해요. 상해보험이 2005년 상해보험은 20%예요. 10% 정도 낮고 2005년, 18년 이후는 다 30%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 보시면 변형이 12도예요. 12도면 아까 뭐라 했죠? 15도 기준 넘어가면 30%, 넘어가지 않으면 15%라겠죠. 근데 이분은 뭐가 또 있어요? 압박률이 63%예요. 압박률. 아까 어디 깡통 찌그러지듯이 이렇게 찌그러드는 거 있죠. 이게 압박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추체가 주저앉았는지 내려앉았는지 100% 중에 한 60% 요만큼 되겠죠. 요만큼이 내려앉으면 뭐다? 아까 말했죠. 단일 척추체에서 60% 이상 주저앉으면 장애가 제일 높은데 50%입니다. 무려. 근데 이 압박률로 평가하는 게 2018년 이후에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2018년도 보험 약관 기준에서는 어떻게 되죠? 50%입니다. 하지만 2005년에서는 15%밖에 안 돼요. 왜? 각도가 12도니까. 각도가 15도가 넘어갔으면 몇 프로죠? 30%가 되죠. 그리고 상해보험에서는 각도가 15도도 안 되니까 20%도 안 돼요. 각도가 상해보험에서는 10%밖에 안 됩니다. 15도 미만은 장애가 10%밖에 안 돼요. 생명보험에서는 4급에 30%. 보험금 1억 가입했다고 하면 척추골절은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내용에 따라서.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 우리가 장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척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도 말씀드렸고, 척추인데 척추 장애가 2018년 이후 보험이 이렇게나 유리합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보험 리모델링 하거나 고객을 설득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왜? 60세 이상 분들 후유장애 가입 정말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왜? 그때 많이 다쳐요. 골절되거든요. 그때 많이 다치고. 교통사고 언제 제일 많이 나겠습니까? 60대 이후에 정말 많이 나요. 왜? 저만 해도 벌써 20대 운전하던 거랑요 30대 있다 지금이랑 좀 달랍니다. 뭔가 이게 떨어져요. 운전 능력이 떨어집니다. 60대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점점 운전의 능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령층의 사고가 많이 빈번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내가 마음은 20대, 30대, 40대 레이서인데 실제로 운전해보면 판단력이나 이런 게 점점 떨어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좀 크게 나면 가장 많이 다치는 데가 이렇게 척추입니다. 충격이 있으면 척추가 가장 중요한데, 장애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2018년 이후 통합보험이 굉장히 유리하다.